업계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가 정말로 이제 미친 거에 이제 못을 박는구나. 뭐 저스틴 비버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그런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앨범과 다음 앨범이 연결되진 않잖아요.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하고 나니까 와, 좀 미친 거는 맞긴 하더라고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K-POP 시장의 1세대 A&R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악의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을 구현하고 컨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텝들을 구성을 해야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획자에 좀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A&R 쪽에 들어오신 게 JYP에서 원더걸스 전 국민이 이제 열광했던 그 텔미 앨범? 네. 그때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2PM 맞아요. 거쳐서 그때 미스 A까지 했었고요. 그 인피니트랑 러블리즈랑 밴드 넬.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획의 감각이라는 책을 써주셨어요. 오시기 전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K-POP 그리고 아이돌 시장 캐스팅 과정부터 어떻게 컨셉을 잡고 세계관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히 담겨 있어가지고 전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YG의 빅뱅이 홍대 감성이라면 슈즈가 압구정이고 그리고 2PM을 이제 코엑스로 정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빠졌었던 그 개념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기획을 할 때, 컨셉을 잡을 때 포지션을 잡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거기에 빠져 있었고, 제가 그때 약간 카테고라이즈를 한 게 젊은 애들이 노는 동네의 분위기를 우리가 하나를 정하고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JYP가 그 청담동 유지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2PM을 청담으로 잡기에는 걔네들이 청담동에서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담동 분위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 상의 탈의하고 아크로바틱 하면서 그 영상이 엄청 연습 영상. 네, 엄청 바이럴했었잖아요. 그래서 청담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럭셔리하고 그 당시엔 더더욱 명품거리 이런 거. 명품이나 근데 2PM은 또 명품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약간 그 나이키 더플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운동부. 뚝섬 한강공원 이쪽에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조금 더 한강공원이 대중화가 됐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잡았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도 있어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코엑스로 가자. 그때 코엑스 또 리뉴얼 되기 전에가 약간은 어둑어둑한 데서 네온이 좀 인테리어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묘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놀러 젊은이들이 오기는 오는데 보통은 메가박스를 가서 그렇죠. 메가벅스가 거기가 제일 컸으니까. 그렇죠. 네. 잘 노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날티는 안 맞아요. 나는 딱그 정확한. 남친상 약간 이런 느낌을 맞아요. 가졌구나.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쭉 계속 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단 말이죠. 그 과거의 K-POP 그리고 지금의 K-POP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제일 큰 게 과거의 K-팝은 해외 시장을 아주 조금 쉽게 내구조라고 말하면 2%에서 3% 정도는 생각은 했겠지만 다 내수 시장이었었습니다. 가봐야 뭐 아시아 그렇죠. 쪽 네. 그리고 아시아도 일본 그 당시 이제 보아라는 동방신기라는 큰 아티스트가 일본의 시장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음악을 제작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내수 시장 한국에서 그냥 1등 해외는 머릿속에 많이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의 K-팝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죠. 거의 해외 시장을 노멀로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치하게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원더걸스라는 팀이 해외 진출하고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던 간에 그런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계속 해외 시장을 두드리면서 어떻게든 공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지금은 정말 이제 댐이 무너진 듯이 쭉쭉쭉쭉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죠. 그 선배님들의 그리고 그 이전의 노력들이. 근데 많은 아티스트들을 담당해 오셨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거는 이달의 소녀에 좀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정말 A부터 Z까지 다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도 제 인생을 걸고 만들었던 팀이기도
싶기도 합니다. 그게 망했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컨셉을 제가 시도를 했고, 그 12명의 애들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그냥 애들의 얼굴 프로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앨범, 뮤직비디오, 스토리텔링을 쭉 연결해서 만드는 뭐 초유의 프로젝트였다고 저도 자평을 하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그걸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때야말로 뭐 밤잠 안 자고 그거에만 완전 미쳤었던 시기였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저조했지만 맞아요.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잖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신생회사에서 했었고, 저라는 사람도 지금에 비해서 당연히 유명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냥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려면 실제로 다윗의 상태에서 어떤 무기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갖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이달의 소녀라는 팀의 공식적인 앨범 소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세계관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달의 소녀는 뭐야? 라는 걸로 봤을 때 이달의 소녀는 세계관이야 라는 그 꼴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담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양은 삼국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양은 판타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서양에 우리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잘 짜여져 있는 세계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음악이랑 그룹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뭐 저스틴 비버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그런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앨범과 다음 앨범이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 앨범을 쭉 들으면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1권, 2권, 3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달의 소녀 앨범 패키징도 딱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런 만화책처럼 규격을 틀어뜨리지 않았어요. 그거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컬렉팅 했을 때의 뿌듯함. 이달의 소녀는 딱 보면 와, 내가 돈 쓴 보람이 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과 애정을 들였는데 한편으로 또 아픈 손가락이시겠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진짜 해외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이튠즈 1위도 되게 많이 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제 평론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해외에서의 밀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기들이 국내에도 역수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실제로 그런 합니다.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저한테는 있고요. 회사의 이렇게 좀 자금력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자금력보다는 제가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미친 듯이 일을 했으니까 대표님한테 잘렸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너무 너의 세계로만 간다. 저는 근데 그럴수록 아니요, 저는 더 가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좀 멋있는 게, 그래 이제 내 돈으로 할게. 그래서 모드하우스 지금 회사를 설립하시고 이제 직접 이제 제작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트리플 S고, 또 이달의 소녀 멤버분들이 아르테미스라는 팀을 또 새롭게 런칭을 했고요. 그것도 이어지잖아요, 세계관이. 대단하신 것 같아. 정말 컨셉 괴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조금 더 스토리텔링에 있지 않나? 그리고 컨셉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직 회사가 얼마 안 됐고, 무언가의 더 뾰족함, 그리고 세계 시장의 경쟁력 더 재밌게 던져드리려면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팬들이 그 이야기에 좀 더 많이 몰입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나만의 방식대로 했는데 아예 안 통하면 그냥 그래 접자 이러고 할 텐데, 반응이 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못하는 거에서 이제 놓쳐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이제 지금의 24명의 소녀들이 됐는 게 아닌가.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를, 그룹을 제작하셨으면은 이제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아시게 하실 텐데, 트리플 S 같은 경우는 역대 제일 많은.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트리플 S를 24명을 하겠다 업계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너가 정말로 이제 미친 거에 이제 못을 박는구나. 아니 좀 이 정도는 그래도 특이한 생각 정도지 이게 정말 미친 정도일까? 라고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억울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와,
좀 미친 거는 맞긴 하더라고요. 식대가 한 달에 4천만 원이었나? 한국의 문화가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커피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참 정말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식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룹의 멤버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했을 때 24명이면은 학급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4명이랑 다 친하지 않단 말이죠. 그 중에 한 4, 5명만 친하던데 와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연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맞아요. 24명이 어떻게 다 친하겠어요. 당연히 어색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랑 분명히 안 친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친해진 거예요. 대표인데도 저도 궁금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친해진 거야? 제가 그래서 저희 컨텐츠 팀이나 매니지먼트에 물어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그거를 포착을 하자. 그 과정들이 사실 재밌는 건데 왜 얘네들이 친해지고 나서 나도 대표인데 뒤늦게 아는데 팬들은 더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트리플 S의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댓글 보시죠? 댓글 안 봐요, 저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댓글을 안 봐요. 대표님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감다살이란 말 아세요? 아, 그건 알죠. 그런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의 케이팝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판타지적이고 현실은 되게 팍팍하잖아요. 험난하고. 나도 힘든데 컨텐츠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마저 현실적인 걸 담는 게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있어야죠.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 있듯이. 근데 트리플스는 진짜 정반대로 가고 싶었었어요. 환상이 아니라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소녀들.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시내 나가면 만날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그래서 되게 트리플 S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도 많이 시도하셨어요. 뭐 NFT라든지 참여형이라든지 알고 봤더니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코스모, 뭐 맞아요.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세계관이 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케이팝이라는 게 산업화가 되면서 대두되었던 얘기가 정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이돌들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면 그 또래가 얻을 수 없는 큰 수익을 얻긴 하지만 그 소수의 몇몇의 아티스트들 외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산을 좀 못 받아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더하우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가장 바꿔보고 싶었던 게 그 수익 정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이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오브젝트라는 그 개인용 디지털 포토카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면 아티스트한테 직접 정산. 그 아티스트가 그동안 얼마를 썼건 거기 얼마를 투자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산을 바로 해줍니다. 그럼 또 되게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의 포트카드 내가 팔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오브젝트 찍는 날에는 굉장히 얼굴이 그냥 되게 책임감 있게. 뭐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선순환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더하우스가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케이팝을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케이팝이 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더 잘 가려면 우리가 조금 놓치고 갔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저도 물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기획의 감각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제목이 기획의 감각이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에 있어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에는 뭐 포지셔닝도 있으셨고 세계관도 있으셨고 지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훅 들어와서 제가 기획을 잘 하기 때문에 기획의 어떤 마스터라서 이 책을 썼다기보다는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의 어떤 절실한 얘기였는데 기획은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 기획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을 어제 잘했던 사람이 오늘도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포지셔닝 그리고 어떤 세계관 그러면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도 그거를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치열하게라는 건 좀 약간 멋있다. 근데 치열하게가 아니라 좀 약간 잔인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질문을 주는 책이기를 바라고, 저도 같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찾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또 몰입한 프로젝트가 있었나? 스스로 또 자문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책에서 이제 감각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각이라는 거는 물론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책을 안 읽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감각을 기르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많은 컨텐츠를 섭취하고 또 섭취하고 그 섭취를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지 않고 그 감을 기른다라는 거는 사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서 내 감각이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것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감각을 다듬기 위해서 잔인하게 그 컨텐츠들에 노출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10대 소녀들이 꽂힐 만한 문장 하나 찾아보기,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계를 좀 정해줘서 훈련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냐면, 저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들어왔다가 저게 들어왔다가 막 되게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좀 진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션과 숙제가 필요해요. 1년짜리를 뭐 실행을 하라 그러면 끈기 있게 못 하잖아요. 근데 아주 가볍게 1시간짜리 혹은 30분짜리 미션들을 계속 자기가 던져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관이 발달하게 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의사결정과 나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그걸 사람들이 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여야 자기가 뭘 좋아하고, 그냥 이유 없이 이 영화가 좋았어, 그냥이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영화를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자기가 억지로라도 꺼내는 거죠. 문장을 꺼내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 되게 이동진도 아닌데 내가 한 줄 평을 해야 하나? 나 부끄러운 것들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감각을 좀 싱크를 맞추는 행위들이 자신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또 반성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Thank you.